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어느덧 116년이 흘렀지만 우린 아직 안 의사 유해가 어디 잠들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이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뭉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봉환 국회의원 송환 국회의원 모임 결성했는데 오늘은 이 모임 대표 맡고 있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유해 발굴 봉환 현실과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태호 의원님께서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동안 국회의원 모임 자 대표 맡고 계십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시게 된 경위 그리고 이제 대표까지 맡으실 정도로 좀 관심이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뭡니까? 제가 21대 국회 때 네네. 그 의원님들하고 그때 안중근 의사 그 순국일 때 그 추도식에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 여순 감옥에. 네네.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일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갔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가 독립되면은 네. 해방되면은 꼭 조국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가 114주년이었어요. 예. 세상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 강국이 됐는데 우리가 어릴 때 영웅으로 모셨던 그분의 유해를 아직까지도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찾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웅을 따지면 진짜 뭐 원탑이라는 분도 있을 거고 5 안에는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런 대표적인 영웅인데 그렇죠. 사실은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 미안함, 창피함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정치하는 동안에는 이걸 내 인생의 좀 미션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한편은 좀 위기감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면에서요? 중국이 엄청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주변 지역이 막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개발이 되고 나면은 정작 나중에 어디에 그 위치를 찾더라도 발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럼 거죠. 상당히 조급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22대 국회 다행히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또 돼가지고 재선이 네네. 돼서 아예 그냥 제가 한번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의원님 이게 이제 뭐 개발되고 이러면 더 찾기 어려워지는 건데 왜 이렇게 정확한 매장 장소 찾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까? 어떤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2008년도에 발굴을 위한 그 이제 남북 공동 발굴 작업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동해안에. 네네. 그때가 이제 그 어디냐면은 원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여순 감옥이 있으면은 네. 그 북동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원보산이라는 일대가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발굴 작업을 할 때는 옛날에 그 감옥에 근무했던 분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의 네. 어떤 정언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록들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발굴을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정언이라든가 기록들이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은 어디로 많이 지정을 하냐면은 동산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여순 감옥에서 한 500m 오른쪽으로 또 가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원보산 발굴 작업이 실패로 돌아갔고 새롭게 제기된 이 지역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냐. 구체적인 지점을 근거를 가지고 지정을 해 주라. 그래야 우리가 그 지역 일대가 뭐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또 군사보호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주민들 사는데 아무데나 막 팔 수는 아무데나 없다. 팔 수는 없다. 예. 그러니 너네들이 특정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네. 특정할 만한 저희들이 기록이나 예. 정언 이런 것들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 쪽에서는 그때 뭐 정치적인 이유로 그 구체적인 매장지를
공개를 안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그 관련된 기록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공식 있고. 입장은 없다예요.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는 중국은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해 달라 그러고 일본은 기록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상당히 이제 난항에 빠진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처음부터 과거의 정언 그리고 역사적 기록 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의 어떤 지도 네네. 또 다시 복원해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뭐 GP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 표면을 투과해서 어떤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이 있습니다. 유해가 있다 이런 예, 거를 이렇게 예. 알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투과해서. 무조건 다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가지고 그 지 표면 밑에 뭔가 있다. 뭔가 물체를 찾아내야 되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걸 GPR이라고 하는 GPR.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기술의 동원, 그다음에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실제로 구체적인 이 발굴 작업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우리 생각입니다만 안중근 의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수용자입니다. 그들은 범죄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진짜 그 일본 당국이 어디 묻혔는지 기록이 없다. 이 부분을 사실 좀 믿기는 힘든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본인들이 뭐 좀 뭐라 그럴까 부끄러운 역사와 연관이 돼 있어서 숨기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 어떻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10년도가 그때가 이제 100주년 되던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 일부 이제 그 일본 쪽에서 기록을 공개한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판 기록이라든가 이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 매장 지점이 안 나와요. 그냥 장례를 치렀고 사형 선고를 했고 매장을 했고 이런 정도만 나오지 어디에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고 그래요. 예. 그거는 다분히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안중근 의사는 대한독립운동의 상징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공개적인 어떤 그 장소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도 굳이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또다시 영웅으로 만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이해관계로 보면 가능한 숨기려고 할 것이라는 그렇죠. 거고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이라는 또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해주 출신이시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좀 보는 게 있고 이런 좀 외교적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편에서는 그 역사적 자료를 잘 발굴해서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노력이 필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양국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뭐 없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뭐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기도 좀 우리 입장에서도 깝깝한 면이 있긴 있지만 그렇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한번 좀 옛날 문서라도 한번 뒤져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110년이 지났는데 이게 한일 그 관계도 지금 또 새로운 관계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또 정립하려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 모멘텀으로 너희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그 옛날의 어떤 또 역사도 덮고 가려는 노력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신락 가치는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저는 어려운 과제라고 어려운 봅니다. 과제예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인 의제로 가져가는 게 또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는지 가끔 그래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의미가 너무 부각돼 버리면은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이쪽을 좀 주춤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저할 수도 양국 있고. 의회 교류 차원에서 이거를 그렇죠.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양국 간에 저희 국회의원들하고 중국의 이민대의원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또 의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중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이런 쪽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중국이나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안중근 의사 유목이 이번에 또 도쿄도에 소장하고 있던 걸 또 저희들한테
보내왔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6개월 동안 전시를 하는데 또 그런 흐름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의 외교적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요.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교 문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순 감옥에서 네. 일본 그 외교부로 그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일본 외교부에서는 또 정부에서든 여순 감옥에다 어떻게 하라고 또 지시를 내렸을 그렇죠. 것이고 예.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에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 그 일본인들 중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예. 학자분들 중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대련시에 당안관이라는 국가 네. 기록 보관소가 네, 있어요. 네, 네. 예, 그 기록 보관소에 아마 여순 감옥에 관한 기록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접근을 하려면은 대련시라든가 중국 어떤 공산당이나 이런 쪽에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갖고 있는 거를 밝히는 방법도 있고 아주 운이 좋으면 중국 쪽에서 어떻게 그 위치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나오는 방향도 있고 어쨌든 가능성은 지금 네. 뭐 없지는 않다는 심지어 말씀이시고요. 뭐 러시아까지도 저희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예. 당시에 이제 할빈적이 러시아의 조차지인가 그렇게 네, 됐었을 네, 네. 거예요. 그다음에 여순 감옥도 한때 또 러시아군이 왔었고 예, 예. 뭐 그래서 이 혹시 그쪽으로 또 자료가 넘어간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저희들의 어떤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다각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안중근 의사 조카 안원생 지사 묘소가 미국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것이 뭐 안의사 유해찾기의 어떤 뭐 실질적인 단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연관성, 어떤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단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 정부 보훈부의 꾸준한 노력 끝에 찾아낸 거거든요. 아, 요거 저기 예. 그 조카 저 묘소도요. 미국 예, 예. 애리조나주에서 드디어 묘소를 찾았는데 네. 안중근 의사의 가족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건, 공건하고 그 두 형제가 남자 네네. 형제가 그다음에 또 누님 그 여동생이 예, 있어요. 예, 예. 이번에 안원생 그 선생의 묘분은 네. 그 정건 동생의 아들인데 아, 그렇군요. 그 독립운동하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묘소를 어디든지 못 찾았죠. 네, 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 예, 예. 우리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정건 공건 이 형제 네. 이분들의 묘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그 가문을 보면 약 40여 분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네. 그분들의 가족들의 묘가 어디 있는지를 아직도 못 찾는 그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좀 이거- 놀라운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참 너무 창피한 일이죠. 예, 예. 우리의 영웅의 그 형제 어머니의 묘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미안하고 창피한 일인데 그래서 지금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 기념관이 이제 남산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념관에서 그 남산 일대를 기념관이 있는 그 일대를 좀 그 안중근 의사 가족들을 좀 추도하는 공간으로 네. 만들자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하튼 이번에 묘소를 찾아냈다는 거는 그런 정부의 이 꾸준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까 잠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북이 한때 공동으로 발굴단 꾸려서 조사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그 남북 간의 공동 발굴을 위한 협의가 쭉 진행이 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청와대 계시면서 계속 보셨겠네요. 그 진행 과정을. 네, 그다음에 예. 중국이 동의해주고 해가지고 예, 그 예. 결실이 2008년도에 이제 공동 발굴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보산이라는 이 지역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발굴 작업을 막 땅을 파내는 그런 발굴 작업을 했었죠. 예. 그때 북한이 직접 그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이랑
형식적으로는 공동 발굴 사업인데 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도 좋다라는 그 양해를 해줬었어요. 네네. 그만큼 북한도 이 안중근 의사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북 간의 그런 협의가 가능한 네. 그런 의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간의 이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또 좋은 의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중국은 이게 남북 공동 발굴로 가야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은 남북 간에 지금 경색 국면이고 그래서 이게 당장 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국회가 오히려 나서서 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면은 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남북이 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 공동 발굴하면 조금 더 이제 더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또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만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다고 우리나라만 오라 그러는 거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 보이시는 건가요? 부담이 될까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봉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년에 네. 중국을 가가지고 자오르지 상무위원회 위원장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장이죠. 네. 그분이랑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그 분위기였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의 이 노력이 이제 남북 문제까지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외교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의원 모임 대표 맡고 계시니까 지금 그 국회 차원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참 이거 창피한 일이다. 이게 거기다 그 독립운동한 분들이 뭐 40분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못 찾은 그 묘소가 그렇게 많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국력이 된 나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의원 모임 차원에서 즉 국회 차원에서는 좀 다각적인 방안들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도 우리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예. 89분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최근에 올해 사업 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의원들을 이렇게 중국 팀 그다음에 일본 팀 나눠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찾기와 그리고 또 의원 외교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라는 결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어차피 이거는 또 정부와 정부 간의 외교적인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의 계획도 잡고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뭐 네. 토론회라든가 또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라든가 그 사일 이럴 때 또 좀 알리는 그런 어떤 행사 이런 네. 것들도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요. 근데 이 국회에 이 저희들의 활동 반원은 한계가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일관된 지속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지속성. 일관성과 지속성이 예, 필요한데 뭐 3.1절 때 뭐 잠깐 뭐 관심 가지고 그 관심이 사라지는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려면은 정부와 국회와 예. 그다음에 전문가 예. 민간이 좀 하나의 조직 상설 조직체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상설 조직체가 생기면은 좀 지속성을 가지고 네.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막 그냥 3.1절 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지속적인 관심 제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국회, 정부 플러스 민간인 전문가 그렇죠. 여기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남산에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족 공원화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도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해 9월 안희사 탄신 주기에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이 효창공원 안희사 가며 참배하면서 초당적 결의 이제 다지셨습니다. 국가보훈부죠. 소관 부처는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만드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3.1절 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에 네. 그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빨리 추진을 해라라는 네. 지시도 하셨는데 지금 2030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뭐냐면은 네. 이 효창공원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묘가 있는 곳이 효창공원이에요. 네. 김구 선생님 묘가 있고 삼의사묘, 윤봉길, 이봉창 의사 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시정부의 요인들 또 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 7분의 묘가 예. 있고요. 그중에 저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효창공원은 성역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 효창공원이 독립운동의 성지네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이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립 근린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대표 독립운동가 7분을 모시고 있는 이곳을 진작에 성역화를 해도 모자랄 텐데 예.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좀 인식이 되게 느렸나요? 왜 우리가 사실 그분들에 대한 자부심은 큰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이렇게 체계화하는 데는 부족했나 봐요. 저도 그 오래 전부터 사실은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 뭐 이런 다른 얘기도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활동하는 그런 공원으로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의미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너무 성역화하는 것보다는 그런 반론이 또 있었군요.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을 독립을 대표하는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네. 뭔가 좀 특별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네. 마침내 이제 2030년에 네. 국립 이제 그 효창 독립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정말 뭐 저로서는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늦은 감은 있으나 네. 결국은 드디어 영어로 표현하면 애틀리스트네요. 애틀리스트 이제 이것은 저 국립 효창 독립공원으로 만들어진다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안중근 의사 유해 관련 얘기 이제 쭉 나눠 보셨는데 아까 이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주로 이제 정부가 주무하는 것이고 국회가 뒷받침하면서 앞을 좀 추동하는 끌어주는 그런 형식에서 전문가와 민간 여기 이렇게 쭉 같이 개입하면서 이걸 아주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갈 때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더 우리 그 후손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단순히 이것이 이제 유해 찾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 시기 2026년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안중근이라는 인물 어떤 가치를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된다고 보세요? 안중근 의사께서 그러니까 네네. 1879년에 네. 태어나셔서 네. 191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만 30살에 네네. 돌아가셨죠. 딱 청년 세대죠.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는데 그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몸을 그냥 던진 거예요. 이분은 딱 죽을 각오하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은 동양 평화론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참 대단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 심지어 태국 뭐 이런 나라들까지 그때 버마까지 포함하는 동양 평화론을 주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거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양 평화를 해치는 사람을
단죄해야 예. 동양 평화가 살아난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거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본인은 대한 독립군의 참모 중장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십니다. 네. 군인으로서. 이제 그런 정도의 기계를 가시는데 나는 그 동양 평화론이라는 그 사상가로서의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던 그분의 삶에 대한 자세, 뭐랄까요, 그 항소를 포기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구걸하지 않겠다. 그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예. 정말 순교자의 모습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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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삶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그 당당함이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독립이라는 네. 또 그런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그냥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의 영웅인 거죠. 그래서 뮤지컬 영웅이 나오는 거고 네네. 심지어 발레로도 공연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안중근을 봤던 그 교도소의 검사나 그다음에 교도관이나 심지어 그 선임 이런 분들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해서 네. 이분이 준 그 유목을 예. 여태까지 보관하 있다가 한국에 다시 기정을 하고 심지어 어떤 그 변호사님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막지 못해가지고 그 변호사는 평생 일본 그 변호사인데 평생 사형 선고가 있는 변론을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대요. 네.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줬던 분이 안중근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의지가 가능할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뭐 꼭 이런 면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네. 안중근 의사를 우리 젊은 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자기 삶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야, 정말 잘 들었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 하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예. 오늘 보니까 그동안 약간 교착 상태였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논의할 국회 대미 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내일부터 활동 재개하기로 했는데 여당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이게 속도 내고 곧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제가 그 대미 투자특위 이제 간사를 맡고 있는데 네네. 9일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네. 되면은 지금 우리 이 국익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는데 9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네, 된다. 정말 초조했는데 오늘 제가 네. 여기 오기 전에 예. 그 야당 간사하고 네. 협상하다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협상하고 최종적으로 4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9일날 끝내는 걸로 최종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국민들께도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미투자특별법 협상 그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그 KBS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독립뿐만이 아니라 동양 평화론 그리고 마치 순교자 같은 믿기지 않는 그 당당함을 보여준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